오늘은 해외와 국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설공사 턴키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이런 순서가 되겠죠. 회사도 설계회사와 건설회사로 크게 분리해서 참여를 합니다. 각 입찰을 통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는 설계회사로, 시공은 건설회사로 선정을 합니다. 발주자가 입찰로 설계회사를 정하고 그 설계를 마친 설계회사가 설계서를 납품을 하면 납품받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 입찰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잘못된 설계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생겼거나 시공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 그다음에 공사 기간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서 관리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고 공사비나 공기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각각 하던 그런 관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관리를 하게 돼서 그만큼 리스크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 설계와 시공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이 한 번 입찰해서 시공과 설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입찰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 기간도 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입찰 참여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조인트 벤처나 하청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와 해외는 이런 설계, 시공, 입찰 절차나 이런 낙찰자 선정 방법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우선 해외에서 일반적인 건설공사 발주 형식, 우리 보통 이것을 딜리버리 메소드, 인도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비드 빌드는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시공을 한다는 그러한 단어이고 설계,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내나 해외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디자인 빌드는 설계,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고 이런 발주는 시공자의 리스크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발주자의 리스크는 감소를 하는 거고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EPC 턴키는 앞의 디자인 빌드와 같은 설계, 시공, 발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시공사가 일반적인 설계, 시공 계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리스크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계약 형식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 발주에서 기간의 단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설계, 시공, 분리 발주인데요. 기본 설계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실시 설계 회사를 선정을 하고 실시 설계의 결과를 가지고 시공자 입찰을 하는 거고 그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빌드는 기본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이 입찰이 분리해서는 실시 설계 입찰이 되지만 설계, 시공, 일괄 입찰에서는 실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결과로 보면 한 번의 입찰이 생략이 됩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회사가 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시공을 먼저 시작하는 패스트 트래킹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공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예를 본다면 입찰 기간의 4개월과 패스트트래킹에 의한 3개월, 전체 7개월이 이 디자인 빌드에 의해서 단축될 수 있는 기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해외의 발주 공식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턴키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턴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키만 넘겨준다. 키를 돌려서 턴 어 키를 돌려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턴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바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제공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입찰이란 게 설계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턴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턴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설계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서 턴키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턴키 발주는 특정된 다른 발주 형식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국내 제도와 해외 제도를 설계 시공 입찰 제도의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 설계 시공과 턴키의 다른 점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빌드, 즉 설계 시공 일괄 입찰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왼쪽이 해외에 대한 얘기고 오른쪽이 국내의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디자인 빌드의 디자인은 실시 설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발주자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본 설계서를 입찰사가 제출을 해서 그 중에서 숏 리스트링을 합니다. 말하자면 6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본 입찰에 6개 회사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기본 설계는 발주자의 책임이다라는 개념인데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기본 설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설계는 발주자의 공사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시공자에게 위임한다는 게 모순이 될 수 있는 거죠. 설계 실제로 수행하는 것도 해외에서는 낙찰된 후에 시공사가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설계를 완성을 해서 입찰 시에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회사가 실시 설계를 입찰 전에 해서 제출을 하지만 실제 그 중에서 1개의 회사 것만 나중에 사용이 되고 5개의 회사가 수행한 실시 설계는 폐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입찰 전에 공사비를 산출할 정도로만 설계를 해요. 설계에서 그동안 자기들의 경험치인 인하우스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물량, 계략적인 물량을 시공사에게 제공을 해서 시공사는 그걸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설계사에서 주는 이 경험치에 의한 인하우스 데이터가 실제 나중에 설계를 해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입찰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회사들이 미리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 입찰 전 실시 설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낙찰자 선정도 해외에서는 최소 공사비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이 설계 점수와 공사비를 모두 반영해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탈락을 시키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가로 결정을 하기니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 가격 담합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설계 점수를 크게 반영하므로 설계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가격은 담합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턴키 입찰은 대부분 공사비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은 피하고 설계 평가로 우위를 결정하게 되면 누가 낙찰이 되든 공사비에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가격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 누가 평가를 하든 객관적 평가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설계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고 외부 인사가 평가에 참여하므로 평가위원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디자인 빌드와 턴키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디자인 빌드와 턴키는 서로 다른 발주 형태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시공자가 설계를 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발주자의 관여도를 본다면 디자인 빌드는 발주자가 전체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턴키에서는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관여만 하면서 시공자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리스크 분담과 책임도 디자인 빌드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에서는 시공자에게 대부분의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난 경험도 부족하고 충분한 지식도 없으니까 내가 내린 지시가 잘못되거나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어떤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당신은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판단과 예측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갖는 완성물을 인도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이 정말로 책임지고 해주세요. 모든 것을 반영한 충분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해 주시고 우리가 일단 합의가 되면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나의 계획에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사비와 공기도 디자인 빌드인 경우라면 발주자의 책임인 경우 공사비와 공기 증가가 가능하지만 턴키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국제계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피딕 계약서에서 둘 사이에 전혀 다른 계약 문서를 사용합니다. 둘 내용이,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빌드에 쓰는 것을 우리가 옐로우북, 턴키에 쓰는 것을 실버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턴키 공사는 보통 그 EPC 계약이 해당이 되는 건데,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체 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설계 시공 계약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본 설계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런 기본 설계를 EPC에서는 PED,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기본 설계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보통 석유화학의 프로세스 플랜트나 전력 플랜트가 이런 계약의 일반적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리스크와 책임을 시공자가 지어야 되므로 공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필수인 것이죠. 시공자의 대부분 리스크를 지도록 된 계약 구조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 하고 가격 경쟁력이 필수라는 사실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EPC는 런섬 턴키, 시운전이 포함됐다는 의미의 EPCC, 설치와 시운전이 포함됐다는 의미의 EPIC라고도 불리우는데 모두 같은 발주 형식입니다. EPC나 어느 것 모두 다 시운전까지가 포함된 스코프인 거죠.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설계 평가로 낙찰자가 대부분 정해지기 때문에 수주만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입찰을 잘못하거나 수행 중에 실수가 나오게 되면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수주가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는 같지만 크게 다른 국내와 해외 턴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